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8일 수요일 오후 4시입니다.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조정을 끝내고 재상승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줌에 따라서 오늘 아시아 증시는 상승 마감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는 일단 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 분위기는 좋다. 아직도 강세장이다. 아직도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생각보다 깊고 길었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한국 증시만 독특하게 좀 못 간 겁니다. 한국 증시만 오늘 좀 약했어요. 뭐 다른 나라 세계 증시가 다 약하고 이랬던 건 아닙니다. 다들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아직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만 오늘 유달리 약했던 거예요. 왜 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나스닥은 강한데 독일은 강한데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한국 증시에 우리는 약한 것만 보고 아래쪽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약한 놈은 약하다고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주고, 강한 놈은 강하다고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주면 됩니다. 이게 그 모든 이런 움직임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기계적으로 딱딱딱딱딱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약간 생물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좀 약간 좀 느슨한 관계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들 강하지만 중간에 약한 놈이 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하자. 약한 놈은 약하니까 까고 강한 놈은 강하니까 강하다고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구간이에요, 그죠? 쟤넨 강한데 어떻게 한국 증시를 하방을, 삼성전자는 강한데 어떻게 하방을,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일단 기계적으로 지지와 저항 생각하시고 저항이 누적되니까 아래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일이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지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단 이 뭐든 이런 때에서 하여튼 어떤 실전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투자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어떤 투자 판단의 진입 혹은 청산 기준은 지지와 저항, 차트상에 보이는 지지와 저항, 그게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실전 투자할 때는 일단 잊으시고,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는 갖고 오지만 실질적인 투자 타이밍을 잡거나 진입 아니면 청산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딱 떨어지는 어떤 지지와 저항만 놓고 고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장중에 없었고요. 오늘 밤에도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투기적인 요인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이쯤에서 오래간만에 한번 그 국채 입찰 입청이, 그 미국 재무부의 국채 입찰 일정이 나왔는데, 이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밤하고 내일 밤에 이 국채 입찰이 또 대규모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액수를 계산을 해봤는데 요거 네 가지거든요. 이 네 가지 합치면은 한 2천억 달러 정도 또 입찰 예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늘 내일입니다. 이게 오늘 내일 중에 2천억 달러를 이제 또 그 채권 입찰을 하는 거고요. 단기물 채권이 대부분이고 장기물 채권도 약간 발행한다,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약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 언론에서는 유동성 때문에 시장이 오른다고 뉴스 타이틀에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충분히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다라고도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이 설명력을 얼마나 볼 것이냐, 이것 때문에 그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이런 거는 일부 부분이야, 이런 건 하락하는데 일부의 악재를, 작은 악재일 뿐이야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사람마다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영향을 미치고 있긴 있다라는 걸 일단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이게 직접적으로 막 2천억 달러가 시중에서 다 빨리는 건 아니죠, 그죠? 연준의 RRP에서 재무부로 어느 정도 좀 채권 발행으로 돈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2천억 달러를 입찰한다라고 해서 순수하게 2천억 달러가 빨리는 건 아니죠. 좀 제한적으로 RRP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은 좀 제한적으로 빨려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이게 RRP인데요.
최근에 값은 얼마가 됐냐면은 여기 보시면 1조 9,510억 달러가 됐습니다. 예, 1조 9,510억 달러.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가 한 2조 1천억 달러 이 정도쯤 됐거든요. 이게 며칠 전이거든요. 지난주 6월 14일 기준으로 한 2조 1천억 달러쯤 됐어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지금 보시면 1조 9,50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1천억 달러 정도,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사이에 한 1천억 달러 정도 RRP가 감소한 거예요. RRP가 어떻게 감소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 알 수 없지만, 근데 이 1천억 달러 정도 이 감소한 이 많은 부분에는, 근데 이제 재무부 채권 발행이 그 1천억 달러 중에 많은 부분을 갖고 갔다라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뭐 물론 1천억 달러가 많은 부분이긴 하나, 지금 보시면 일주일에 한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씩 막 유동성을 막 재무부에 채권 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1, 2주일 동안 한 1천억 달러 뭐 이 정도 했으면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좀 되고 있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아직까지 이런 걸 보고 뭐 큰일이 났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을 거다. 재무부가 채권 발행하는 것 때문에 유동성이 좀 빨리고 있긴 빨리고 있구나. 근데 이런 것 덕분에 좀 덜 빨리고 있구나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정도예요. 예. 뭐 이런 거를 이제 자극적으로 뉴스를 쓰자고 하면은, 야 뭐 RRP가 뭐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서 뭐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왔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너무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되겠고, 철저하게 숫자 보면서 얼마나 빠져나왔나 이런 거 우리가 그냥 냉철하게 지켜보면 됩니다. 예. 언론에 막 양념 쳐놓은 그런 기사를 믿을 거 없이 직접 그 원본 데이터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 오래간만에 좀 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있었던 일들 뭐 간단하게 뭐 차트 내용들 그냥 체크하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럽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이게 맞나? 잠깐만요. 네, 조금 전에 유럽 증시가 개장했는데 보시다시피 또 다시 갭상승, 강하게 갭상승 출발하면서 중요한 저항을 한 번에 또 확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겠다는 의미겠죠, 그죠? 네, 일단 추가 상승하겠다는 의지가 일단 있는 것으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갭상승 출발했는데 당장 지지선 깨고 여기서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갭상승 출발했으니까 일단 추가로 더 위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일단 보이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일단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일단 봐주시고, 반등시 매도 전략 일단은 생각은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죠. 일단 올라오고 있으니까. 일단 근데 아무튼 흐름 좀 봐야 되겠어요. 오늘 또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하면 또 다시 분위기가 좀 더러워질 수 있다. 다만 그 중요한 건 일단 오늘 어딘가 일단 저항으로 이렇게 확인하는지 이런 거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어딘가 저항을 돌파한 척 했고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일단 보였다는 거예요. 일단 의지는 보였고, 이제 오늘 거래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얘가 위쪽으로 더 올라가겠다는 강한 힘을 보일지, 아니면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또 저항을 확인하면서 또 추가 하락 가능성을 보일지, 이런 점 이제 보면서 여기에 맞게 대응하면 됩니다. 양봉 나왔는데 양봉 끝에 가서 인버스를 막 사고 막 하방 베팅을 하면 위험할 수 있는 거고, 잘 봤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 뭐 또 하방으로 또 한 숟가락 또 얹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오늘 하방 진입은 좀 이건 좀 아닐 거라고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독일 증시는 하여튼 뭐 마감 봐야 된다, 요런 이 정도 이야기. 다만 중요한 자리 돌파한 착 했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는 일단 보이고 있다. 이 의지대로 잘 될지 안 될지는 일단 오늘 확인해 보면 될 모양이고요. 중국 증시는 지난번에 먼저 좀 빠졌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하락 추세에는 강화가 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언젠가 이것도 올라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3거래일 동안 지지력 보였으니까 중국은 올라오고 싶어 합니다. 올라오고 싶어 하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근데 지금 당장 양봉 끝에서 막 하방 진입 이런 건 좀 아닐 수 있죠, 그죠? 일단 좀 더 지켜보자. 뭐 일단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젠가 보니까 그 인민은행에서 또 개입했다 그러더라고요, 외환 시장에. 그런 것도 어쩌면 증시의 반등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저항 부근이에요, 그죠? 여기가 중요한 저항 부근인데 저항까지 다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항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한 번쯤 개입할 만한 그런 좋은 타이밍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잘 올라가다 중요한 저항에 걸쳤으니까
증시는 반등을 하는 게 저는 맞는 적당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정석은 뭐다? 눌림시 매수다. 환율은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뭐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정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도 그래요. 일본 증시도 지금 보시면 이제 재상승, 오늘 그 미국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재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했고요. 이제 일본 증시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왔습니다. 중요한 저항들 부근까지 왔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무거운 저항 부근이니까 여기 이제 저항 싸움을 잘 보시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뭔가 이제 절호의 어떤 기회가, 하방 배팅의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움직임 앞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요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근데 아무튼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일본 증시가 강한 거고, 먼저 빠졌던 중국 증시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유럽 증시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하면서 지금 일단 다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거지, 코스피 코스닥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죠? 코스피 코스닥은 분명히 지금 약한 거고 저항을 다시 한번 누적시켰고 중요한 자리에서 저러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하방 배팅의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런 건요. 일단 오늘 마감까지 보고 이야기를 하자라 말씀드렸는데, 장 마감이 저렇게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는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는 생각보다 좀 급하게 꺾일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싶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일단 천천히 해봅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전략은 조금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요. 내 생각보다 좀 코스피 코스닥은 훨씬 약해졌기 때문에, 저의 예상보다 훨씬 지금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략의 변경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돼서 이제 한국 증시는 이제 급락 위험, 폭락 위험이 나타났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풋옵션들도 또다시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지력 확보하고 중요한 저항을 다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몇 거래일 동안 쭉 빠지고 나서 반등 시도를 했는데 반등을 못하고 여기서 5거래일 동안 저항만 누적했기 때문에 하방 에너지가 누적된 거예요. 더 강하게 이제 급락 폭락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굉장히 상황이 좀 위험해졌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급락 폭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세계 증시의 분위기에 좀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증시만 폭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한국 증시만 폭락할 수 없고 급락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밤, 뭐 앞으로 이번 주 이렇게 좀 미국장 뭐 혹은 세계 증시의 영향이 좀, 분위기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국 증시만 보면 분명히 하방 배팅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좀 평상시와는 다르게 좀 전략을 좀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렸고, 위험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선물 340에 대한 지지력은 이제 없어졌고요. 이제 얼마든지 톡 치면 쓰러지는데, 미국 증시가 이제 톡 치게 놔둘지 안 놔둘지가 이제 관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은 이제 2거래일 연속으로 중요한 지지선을 완전히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봐도 좀 의미가 있게 됐어요.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봐도 요렇게 해서 지금 다중고점형을 여기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의 목표치가 저 멀리 밑에 있는 지지선 이런 자리들까지 일단 열려버린 거고요. 의미 있는 고점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인 하락 추세 전환된 거고, 하락 추세가 굳혀진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 상방 베팅 하신 분들, 코스닥 주식 들고 계신 분들, 당연히 이건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방향이 이제 완전히 이게 틀어진 거예요. 이런 건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부담스러운 게, 지금 대략적으로 코스닥 150 지수인데 여기 2021년 1년 내내 여기서 못 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야심차게 반등을 했는데 이 부근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고점이 드라마틱하게 낮아졌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이 힘이 확 빠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도 과연 이 아래에 있는 이 지지선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뭐 물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상당히 빠릅니다만은, 이런 생각 정도는 약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점의 높이가 중요한데요. 최소한 이 고점의 높이가 여기까지 딱 맞게 올라왔으면 다음번에 그래도 지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이런 걸 보면 좀 약하긴 약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사실 코스피도 오래간만에 좀 큰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사실 이 선물 340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선물 340이 어디냐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 대략적으로 이 자리입니다. 선물 340이 2017년, 18년, 2017년 겨울, 2017년 12월, 뭐 2018년 1월 이때 겨울쯤에 만들어 놓은 의미 있는 고점이 340이에요. 340을 넘어가면서 이제 엄청난 급등이 나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40은 이제 레벨업이냐 레벨 다운이냐를 결정하는 코스피의 어떤 척추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긴장을 하긴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340을 일단 돌파 안착을 했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어쨌든 간 340 돌파 안착했었던 거기 때문에 레벨업 충분히 위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긴 보여졌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런 움직임들을 일부 보면은 결과적으로 340 넘었었긴 넘었었는데 10포인트 넘어서고 나서 지금 보시면 죄다 힘없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좀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최근에 올랐던 이런 부분은 오버슈팅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 340에 대한 지지력이 약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굳히기가 들어가야 340이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할 거예요. 아직은 340이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하기에는 340의 영향권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런 이야기 하기 좀 뭐하지만은 근데 이건 분명히 지금 굉장히 분위기 안 좋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340 넘었던 이 자리가 오버슈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예, 그런 점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하여튼 뭐 시간 잘 보내보자. 예,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조금 그리고 그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환율도 생각보다 아무튼 좀 급하게 그 환율도 생각보다 급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환율의 상승 속도에 좀 탄력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지금 좀 위기의 순간에 왔어요. 한국 증시는요. 세계 증시는 강한데 이게 한국 증시만 지금 약하긴 합니다. 뭐 조금 의심스럽긴 하나 근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하자고요. 환율은 급속히 약해져 가지고 지금 보시면 상승 N자로 이렇게 진행돼 버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물론 이제 이런 구간들이 워낙 오랜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워낙 이제 이 저항들이 많이 있어서 움직임이 좀 둔화될 수도 있긴 있는데 저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라왔던 이 힘 또 그리고 최근에 이 눌림이 나왔던 이 정도가 조정이 너무 약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더 올라갈 수 있다. 힘이 좀 강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매수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좀 급하게 움직여야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달러 기존 보유자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된다. 특별히 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어떤 급락의 위기에 와 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뭐 올라갈 것 같이 보이고 오늘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좀 위기를 넘기긴 넘겼으나 하이닉스 음봉 아니죠. 분명히 양봉의 상승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더 올라갈 수 있다. 삼성전자도 중요한 저항 돌파 안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보시면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긴 하나 근데 아무튼 저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야기고 코스피는 약하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다. 그죠? 코스피의 지지와 저항은 그 분석을 해보니까 약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코스피는 아래쪽으로 보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더 올라갈 생각이 있으니까 위쪽으로 봐주고 그렇게 맞게 대응을 하자고요.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뭐 이견의 여지가 없죠. 그죠? 그냥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습니다. 좀 의미 있는 하방 투자자분들이 의미 있는 고비를 좀 잘 넘겼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3중 고점형 에코프로 뭐 완전히 완성했다라고 뭐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이제 좀 아래쪽으로 이제 목표치가 좀 많이 열렸죠. 에코프로 BM도 그래요. 보시다시피 다중 고점형을 결과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 둘, 뭐 셋.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런 모습 나타났거든요. 에코프로 BM인데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이 또 만들어져 버린 셈이 된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힘이 좀 금방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세계 증시가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보통 쌍고점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좀 의미 있는 쌍고점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보통은 교과서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이없게 쌍고점이 만들면서 힘없이 주르륵 흘러내려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교과서적인 쌍고점 이런 건 이런 모습인데 근데 이것도 의미 있는 고점으로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만약 고점이라면 정말 힘없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에코프로 보시면 이런 거는 교과서적인 3중 고점형 모습이죠. 그죠? 이런 거는 뭐 딱히 뭐 다른 거 이야기할 이유가 없고 하여튼 그렇다.
쭉 뭐 이야기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하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강하고요. 아직까지 코스피 뭐 이런 지수들은 약하다. 약한 놈은 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걱정 없이 일단 약한 놈 패보고 뭐 또 올라오면 또 도망가야 되고 그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하자라는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오늘 밤 이제 미국 증시가 그래서 조금 좀 중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그죠?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어제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이 자연스러운 날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뭐 전강 후약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전강 후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이 미국 증시는 가야 될 때 못 간 꼴이 됐기 때문에 약간 모양이 이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코스피 지수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죠? 미국 증시의 모습이 이렇게 코스피처럼 오늘 이렇게 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침 그럴 수도 있는 게 이제 나스닥이 15,200이라는 저항을 일단 마디 가격 저항인데요. 이 저항을 일단 코앞에 두고 있기도 하고요. S&P가 지금 보시면 뭐 위쪽에 일단 저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모양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저는 조금 좀 중요하게 좀 볼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전, 강, 후, 약 하면은 이제 분위기 더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전, 강, 장 초반에 강하게 급등을 하면은 일단 이런 자리에서 일단 하방 진입을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진입을 했는데 전, 강 해서 후, 강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 도망가면 그만이고요. 전, 강 했는데 후, 약하면 이제 그냥 좋은 찬스를 잡은 거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이렇게 전강 후약 해버리면은 오늘 지금 현재 갭상승 출발한 유럽 증시도 독일 증시도 크게 올랐다가 또 빠지는 이런 그림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오늘 밤이 좀 이래저래 좀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좀 중요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나라 증시들에요. 그리고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뭐 조금이라도 하락을 하거나 이래버리면 한국 증시는 내일 급락 폭락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그림이 된다. 그래서 좀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강한 건 많아요. 그죠? 애플도 강하고 엔비디아도 강하고 삼성전자도 강하고 하이닉스도 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지지와 저항. 왜 이런 대장들이 강한데 지수들은 왜 빌빌빌 거리냐고요. 그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약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 그런 이유를 알라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 대응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그 뭐 어쨌든 뭐 달러나 환율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서 방향성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요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